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타이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외교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펠로시 의장이 사실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뭐 무릅쓰고 그냥 방문했습니다. 예정대로. 네.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대중 투사 계속 중국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해오고 네. 그런 거니까 뭔가 지금 이 미국 정부가 행정부와 의회는 다르긴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지원.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소위 비민주성, 독재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데 그거에 자기가 투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11월 8일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강경 노선은 어쨌든 점수 따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역시 미국적 가치의 확산, 글로벌 가치의 확산. 그래서 민주국가들과 규합, 동맹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지론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좀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의 확산. 낸시 펠로시 의장 발언을 보면 실제로 이런 게 있긴 하더군요.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좀 볼까요? 이번 방문이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했다. 타이완 국민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기고문에도 뭐 비슷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인권이 열악해지고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감한 문제들을 이런 민감한 시기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는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낸시 펠로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가장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은 결국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의 독립을 고취시키는 얘기들을 한다. 그렇죠. 부추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은 이 확대된 힘을 통해서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고 통일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가 지금 민주 대 독재 구도라고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독재 구도의 한 축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고문에서도 이제 대만 방문 전에 이제 기고문을 냈는데 거기에 시진핑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반체제 인사들을 접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을 독재 정권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면서 그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미국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 소위 민주 가치를 같이 하는 공동으로 인식하는 연대 이런 거를 만드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쪽은 독재고 대만은 민주다. 네. 이제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이제 중국한테 직격탄을 날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도 주도했고요. 그렇죠. 외교적 보이콧. 예. 그다음에 WTO 가입할 때도 아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네. 달라이 라마의 그 소위 티베트 독립운동도 계속 지지하고 위구르 이런 문제도 계속 얘기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 같은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과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미국의 중량급 정치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 시기에 이제 수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후폭풍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네. 대만은 정말 좋았는지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저희 영상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그러니까 펠로시 의원 시절이죠, 저게. 1991년에. 네. 저 자리는 천안문 광장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돌발 시위를 함께 방문했던 하원 의원 3명과 벌였고 공안에게 바로 체포되는 장면이죠. 저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중량급 정치인이 대만에 방문한다. 이것도 껄끄러운데 네. 그 정치인이 저런 모습을 보였던 펠로시니까 그렇죠. 네. 더 껄끄러운 거죠. 계속해서 중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이라는 것이 미국적 입장에서 보면 인류 보편 가치를 가지고 지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은 중국만의 발전 노선이 있고 발전 전략이 있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거다. 네. 각자 존중하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럼 전 세계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에 밀리면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주고 그 자국 인민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중국이 저지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죠. 네. 가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데 그럼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 상황에서 있겠느냐? 별로 없죠. 다만 떠난 다음에는 대만이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안아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실. 네. 자,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두고 중국 쪽 반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但绝不允许任何国家破坏中国的稳定和发展。在台湾问题上挑衅滋事，企图迟滞中国的发展壮大，破坏中国的和平崛起，完全是徒劳的，必将碰得头破血流。 네, 왕이 외교부장의 담화를 중국 관영 매체죠, CCTV 아나운서가 대독하는 장면 보셨어요. 자, 지금 이제 그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의 항모전단과 미국의 항모전단이 지금 대치하고 있고. 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저 상황을 우려해서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도 우회를 멀리 했죠, 우회했다 조금. 그러죠. 네. 바로 가면 저 산동함, 산동함이 떠 있는 네. 저 상공을 지나가야 되니까 뭐 격추하겠다 이런 가시도침 발언까지 나왔으니까요. 물론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뭐 우려해서 필리핀으로 우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떠나는데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하겠다는 네.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그래픽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타이완 저 영토를 완전히 둘러싸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네. 특히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저 구역을 보면 거의 영토에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건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기술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죠. 네. 1995년, 96년도에 미사일 위기 때는 북부 쪽에 한 10발 정도 쐈고요. 남부 쪽에 한 10발 정도 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삥 둘러서 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만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네, 준비돼 있다. 완전히 준비돼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점령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특히 저 바다가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134km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게 다른 데로 올 수 없고 떠서 와야 되니까 네. 그럼 노출도 되고 그러니까 다만 확실하게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언제든지 공략을 할 수 있으니 너무 미국 쪽으로 그 경사돼서 미국을 믿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펠로시는 떠납니다. 그리고 중미 갈등은 그대로 잠복이 돼 있는데 이제 중국의 대만 압박, 대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이 상태로는 못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4차 위기 갈등을 최대한 고조시키면서 앞으로 더 대만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강경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중국의 국력에 크게 밀리는 대만이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만 내부에서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 할 것처럼 미국이 그러더니 결국은 알아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조금 저걸 믿고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미국과 중국이 뭐 악수 아닌 악수, 일종의 뭐 그 정도에서 타협하자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만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만 내부에 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섣부르게 군사적 충돌, 특히 중미 간에는 절대 안 하죠.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방적으로 중국의 대만 압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게 되면 이제 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에 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모래나 감귤류 이런 수출입 중단시키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네. 이런 해석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잘 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업자들, 특히 이제 주로 국영이나 이런 공영하는 데서 국유 이 사운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사실은 지금 TSMC 반도체를 사서 쓰잖아요. 10% 이상 사 쓰고 그게 없으면은 중국의 그 최종재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저런 민생 관련돼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더 확대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상정을 안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 내부의 경제가 더 나빠지고 그렇다면 그게 시진핑 체제가 지속이 되면서 10월 말 11월에 20차 당대회에서 3선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네. 그 안정적 사회 분위기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중국도 지금 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도 대만 방문 기간에 TSMC 공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도체 치포 이야기는 계속해서 네,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반도체를 고리로 한 뭔가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이런 네네. 계산이 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이제 안보 축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대만의 지위를 전략적 지위를 올려주는 게 트럼프 바이든 이후면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고 또 하나의 축은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그 중에서 가장 중국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느끼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칩4라고 얘기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동맹이라는 말이 좀 껄끄러우니까 이제 뭐 반도체 협의체 이렇게 쓰는데 결국 미국의 장비, 네. 일본의 소재, 한국과 대만의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TSMC 회장도 만나고 결국 양쪽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은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국내에 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봐야겠네요. 자, 강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